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3년 25주차. 한 해의 절반이 어느덧 다 지나갑니다.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동네를 공략하라. 비싼 아파트, 어, 가격 상단에 많이 노출되는 곳들, 일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과거에는 그런 모습 보이면 잽싸게 가격 하단 부분들도 많이 들썩거렸는데요. 지난 4월, 5월을 회상해 보신다면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6억 이상의 아파트들 굉장히 많은 거래를 보여줬어요. 근데 시장 전체가 가격이 들썩하는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격 하락률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두 번째 자리. 사실 의미 없이 한 덩어리를 묶여서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대전은 보합, 인천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지수 보시면 한 달 전과 비교해봐도 야, 다 늘어났네.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매물이 1% 정도씩 늘어나요. 적으면 0.5%, 많으면 1%.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말은 거의 늘지 않아도 한 3%에서 4% 정도 매물은 증가했을 거예요. 근데 매도세는 약해진다. 이런 모습들 우리는 다 믿지는 않죠. 어쨌든 나아진다는 아주 미세한 시그널을 보여준고는 있지만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일부 반등했다가 다시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이대로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 강하게 느껴지시나요? 여전히 40 아래, 광역시 모든 광역시는 40 아래. 강한 힘을 느끼려면 뭐 거래량이나 매수 우위 지수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그렇게 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 1위. 전세도 대구와 부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음 수치가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것. 인구가 늘어나는 보너스 효과. 연간 인구가 한 1% 가까이, 1%는 안 되지만 한 0.7% 정도 인천은 인구가 늘고 있고 부산은 반대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뭐 한 290만 대 330만.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 293만, 327만, 이렇게 296만, 324만, 이렇게 해서 몇 년, 한 10년 안 지나면은 부산과 인천의 인구가 역전될 수 있다. 그런 말씀 한 번씩 드리는데요.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인천은 지금 뭐 한 달 반째 뭐 보합 혹은 상승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은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근래 들어서 다시 마지막 가장 최근 한 주긴 하지만 다시 낙폭을 조금 키웠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줄여오다가 다시 낙폭을 살짝 키웠습니다. 낙폭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역전세의 피크 가을이죠. 올해 가을이죠. 주간 신고가 비율 비싼 아파트들 20년, 21년, 22년 이런 아파트 등기치고 일부 비과세 처리도 하고 비과세 필요 없다. 일단 처분만 먼저 하자. 이런 식의 물건들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 한두 달간, 네, 지난 석 달간, 네, 거래량이 많이 폭증했던 그 기간 동안 많이 거래가 되고 나서 다시 신고가 행진은 멈췄습니다. 주간 거래량 지난주에 적다고 제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 느낌 드시죠? 박스권. 가격도 박스권. 거래량도 박스권. 여기 제가 만약에 임의로 정책적인 부분들, 규제 해제되는 부분들을 넣어봤는데요. 여기 만약에 제가 넣어본다면 비싼 아파트 공략, 비싼 아파트를 공략하라. 과거에 비싼 아파트 공략하니까 동네 전체가 들썩이더라.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뭐 그것이 부산이 되었건 대구가 되었건 어느 지역이 되었건 뭐 울산이 되었건 어느 지역이 되었건 이 영남 지방 아마 비싼 아파트 한두 군데쯤 들썩하는 현상들 근래에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다 같이 들썩거려야 되겠다. 누구는 양극하구나. 그래 비싼 아파트 거들만의 영역.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거래량은 훨씬 더 폭발했을 텐데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국. 여기서 정책적으로 호재가 작용하면서 시장 전체를 들어올린다. 입으로만 호재 잘 통하지 않죠.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서 이 가치 자체가 올라가줘야 될 텐데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뭐 중산층의 자산이 5천만 원이 줄어들었니, 1억이 줄어들었니, 그런 것들
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렇게 뭐 올라갔다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실질적인 나의 소득이 늘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풀려야 좋지.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매매 거래량은 네, 인천보다는 조금 못한 모습. 네, 부산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아주 매매 거래량이 부실한 상태. 아주 부실한 상태가 맞기는 맞습니다. 빙하기를 탈출하기에는 너무나 아래쪽에 있더라. 광역시 중에서 거래 활성화도가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가장 떨어지는 곳이 지금 부산의 모습입니다. 뭐 최근 한 주 거래량이 좀 양호하긴 했지만 부산의 거래량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은 상황. 네. 시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전세 거래량은 그래도 양호한 상태지만 인천에는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보다는 확실히 낫다. 이런 모습 통해서 그나마 전세 매물은 대구보다 잘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거래가 조금 확 늘었던 그런 시기는 있지만 다시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로 가고 있고요. 어, 뭐 6월 달이 되었건 7월 달이 되었건 8월 달이 되었건 시장 자체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는 것이 뭔가 찜찜하다. 야, 그거 상황이 안 좋다는 대구, 그 입주 물량이 많다는 인천, 부산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가 하고 반문을 던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과거에 한창 치고 올라가던 그런 시기에는 매물 급격하게 줄어들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닙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하면 2위지만 이 기울기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대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모습. 그래서 1년 반 정도, 아니네요. 2년이네요. 2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부산의 상황이 대구보다 더 안 좋은 이런 시절. 물론 이때는 뭐 허위 매물이 있거나 뭐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후로는 매물은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 매물은 대구와 거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